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가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 읽어보셨어요? 그 책이랑 아주 비슷해요. 네, 정말 비슷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습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루는 평화롭고 단순한 방식을 제시한다. 당신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인생의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게, 더 작게, 아주 작게 스타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뇌가 변화함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한번 볼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작은 것들의 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네.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뇌, 그러니까 변화를 할 때 우리가 반감이 드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이 반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도록 아주 작게 시작하라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2장, 창의성을 자극하는 작은 질문. 상상의 현실이 되는 작은 생각의 힘.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의 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은 해결의 힘. 자신감을 북돋은 작은 보상의 힘. 마지막으로 위대한 성취를 만드는 작은 순간의 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한번 써볼까요? 큰 일을 해내는 큰 일을 해내는 방법은 작은 일의 뭘까요? 반복이다. 작은 일의 반복. 큰 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작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작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큰 일을 해낸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략의 예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단번에 끊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격한 금단 현상을 참아내는 것, 비웃을 청산하기 위해 궁핍한 생활로 돌입하는 것, 수줍음을 없애기 위해 모험적인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에는. 네. 새해 첫날 우리가 벌써 2020년, 아이고야, 2019년이라고 제가 모르고 2020년 1월 1일이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2019년이 끝나고 2020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새해 다짐들 하셨죠. 그죠? 근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큰 변화를 새해 다짐으로 술을 드시는 분은 금주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헬스장을 끊고 1월달에 제일 헬스장 많이 끊죠. 헬스장을 끊고
영어 학원을 끊고 책을 막 사고 보름이 지났어요. 하고 계세요.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치로 자리매김했던 존 우드. 존 우드는 매일 조금씩 바꾸어가라. 매일 조금씩 바꾸어 나가라. 종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 크고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라.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라.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라. 종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라. 그러면서 줄리라는 사람의 상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는 우울증 등등등, 이혼 등등등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친구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너무나 필요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바꾸었어야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이 아이에게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1분 테레비 앞에서 1분 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리는 하루에 1분 운동한 거예요. 성공을 경험한 거죠. 하루에 1분 운동했어요. 하루에 1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몰 스텝은 너무 쉬워서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분 운동 내지는 팔굽혀펴기 1개, 책 한 쪽 읽기,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이런 거. 네.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책 한쪽만 읽을 수도 있어요. 한쪽만 읽고 잘 수도 있지만 한쪽 읽기. 정말 작은 스몰 스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 스몰 스텝의 6가지 전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력을 고무시키는 아주 작은 질문을 던져라. 새로운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기 위한 작은 생각을 품는다. 성공이 보장된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작은 보상을 한다.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작은 순간을 찾아낸다. 6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작은 것들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뇌와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을 우회하는 스몰 스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도체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두려움에 직면하고 되뇌피질 기능이 저하돼서 실패한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두려움이 우회되고 되뇌피질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우리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대요. 그러나 스몰 스텝 전략을 취하면 우리는 신경 체계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방어하는 반응을 우회하고요.
변화에 능동적인 뇌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든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용기는 삶에 대한 직시에서 솟아난다. 즉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쳤을 때, 직관했을 때 용기, 변화의 용기가 솟아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몰 스텝 전략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자극하는 아주 작은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휘황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아주 작게 나눈다면 대답이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뭐 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쪼갠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10년, 20년 이렇게 세우기엔 너무 포괄적이라면 5년으로 나누고 3년으로 나누고 2년으로 나누고 다시 한 달로 나누고 일주일로 나누고 하루로 나누고 지금으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모이면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세우다 할지라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내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명령보다 강한 질문의 힘. 명령을 하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왜 내한테 명령을 해? 내가 왜 저 명령을 따라야 하지? 라는 저항, 반항이 생긴다면 질문을 한다면 그런 저항, 반항심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작은 질문은 우리 뇌를 즐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질문이 부담스럽거나 공포스러워서 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재미있으려면 질문은 아주 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들은 원래 작은 것이었다. 원래 작은 것이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질문을 반복할 경우 우리 뇌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뇌는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된다. 질문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질문을 계속 반복.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은 질문. 두려움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질문이 긍정적인 삶을 만든다. 긍정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실패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니? 5년 후에 넌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 너는 2020년의 목표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책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제가 저에게 무슨 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어떤 주제로 내가 쓸 수 있을까?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에이 너 무슨 책을 써? 무슨 주제로 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어떤 주제로 쓰면 사람들이 너의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 삶을 찾아주는 5가지 질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도록 하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합니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내가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의 장점, 이 한 사람의 장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래요. 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5가지 질문. 진정한 나를 찾아주는 5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5가지 질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작은 생각의 힘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런 모습을 구체적인 사진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였을 때 그것이 현실이라고 뇌는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모습을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진으로 눈앞에 보이도록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집단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집단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하고 한 번씩 했고요. 저 신랑하고도 한 번씩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루고 싶은 저의 꿈도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저의 서재에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30초 상상만으로 인생이 바뀐다. 30초 상상만으로 인생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금방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마음조각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조각학이. 그래서 30초의 상상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일 30초 동안 상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조각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마음을 조각하는 10가지 방법.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을 따로 구분하자.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초입니다. 몇 초.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쉽게 할 수 있다. 반복은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조각하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히 편안하게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매일매일 하라는 거거든요. 학원과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학원하고도. 더 나은 곳을 향한 작은 발자국. 내 목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읽은 책을 올리는 겁니다. 더 작은 일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고요. 더 작은 일은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사진과 함께 아주 짧은 말을 적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더 나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작은 발자국이 무엇이 있을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끝까지 계속하게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너무 작아서 너무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작아서 너무 쉽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글을 올리는 거, 매일매일 사진을 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 중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올리는 건 이미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과소비 중단하기, 운동 시작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집안 정리정돈하기, 외국어 학습하기, 수면 취하기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아주 작은 행동들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냐면 계산대 가기 전에 쇼핑카트에 물건을 하나 빼라. 하나. 러닝머신 앞에서 서 있어라. 깊은 숨을 쉬어라. 딱 5분만 타이머 맞춰놓고 한 곳을 정리해라. 딱 5분하고 알람이 울리면 그만둬라. 매일 한 단어씩 암기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 일찍, 그리고 잠에 깨어나면 1분 더 늦게 일어나라. 그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 작은 행동에서 작은 행동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1, 2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든다. 10년 동안 같은 결심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 영어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해야지, 술 끊어야지 뭐 이런 거죠. 네. 노력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도록 아주 작은 스몰 스텝을 해라 라는 거고요. 네. 새해 결심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작은 행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네.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건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아주 작게.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도 아주 작은 해결책에서 해결될 수 있다. 아주 작은 해결책이 큰 사고를 방지한다. 인생에서 작은 해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 하나가 깨지거나 하나의 곳을 그런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주변이 다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깨진 유리창을 보면 또 깨고 싶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보상을 해주어라. 자신감을 보는 작은 보상을 해주어라. 칭찬 한마디의 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작은 보상을 주자라고. 작은 성취의 힘. 네, 그래서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 아주 위대한 혁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큰 일을 해내는 방법은 아주 작은 반복이다. 큰 일을 해내는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바로 앞 긍정적인 질문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작은 질문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서 큰 일을 해내는 방법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북만남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